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흐려서 가을비가 좀씩 내리네, 그죠? 슬퍼요, 가을비 내리면. 자, 아무튼 뭐, 지난주까지 또 9월달까지, 셀트리온이 참 힘든 그런, 그죠?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합병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주가를, 그죠? 잡아 누르는 저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골든 타임이, 그죠? 다 다가오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그 안에 공매도애들은, 그죠? 이제 빨리 바닥을 만들어 줘야지. 주가가 또 상승하는 흐름을 봐야지. 그나마. 근데 준비는 얘들도 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미국 시장이 지금 주말에, 그죠? 상당히 강했거든요. 25일, 지금 그 20일 이평, 나스닥 20일 이평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악재가 또 나왔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이 뭐 이스라엘 쪽으로 또 미사일을 뭐 대거 그죠 공격을 하면서 이쪽이 조금 또 불안합니다. 지금 뭐 전쟁까지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까지 지금 또 이런 전쟁이 진행이 되면 그죠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참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욕심들이 많은지 그죠? 그래서 오래 살 것도 아닌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미국 시장이 아무튼 뭐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이 뭐 오히려 좀 증가되는 이런 9월달 신규 고용도 그죠. 물론 뭐 임금 상승은 좀 둔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주가는 어쨌든 다시 120일선을 복구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 이제 CPI가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의 실적도 또 나올 텐데. 아무튼 미국이 어쨌든 이 말씀드린 것처럼 13,00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3,00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어쨌든 뭐, 10월달 바이오에 또 셀트에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중에서도 옥석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옥석 구분을 앞으로 주도가 될 수 있는 또 그동안 주도했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잘 하시면 그죠? 하시면 하반기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니프티 50 장세이기 때문에 그죠? 갖다 붙이면 수급이 또 확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시장에 아무튼 연말까지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는 못하겠지만 종목들은 뭐 그죠 화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상반기에 이런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그죠 로봇이 됐든 뭐 이런 쪽 반도체 소비자고 사실은 수익 되게 많이 났어요. 그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였고 제일 수익 못 난 쪽이 바이오 쪽인데 뭐 바이오 쪽도 이제 의료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앞으로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시장은 그래서 요 20일 이평, 그러니까 13,000포인트만 깨지 않는 부분에서는 기존 스탠스 유지하면 된다. 깨면은 그때는 줄여라. 누구 빼고? 셀트리온 빼고. 저는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고 이제 이건희 명예회장께서, 그죠? 회장께서 그 당시에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하잖아요. 마누라 빼고는,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 그래왔지만 이제 셀트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13,000포인트 깨면, 그죠? 셀트 빼고는 다 비중을 줄여라. 이런 말씀 또 드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그죠? 어쨌든, 금요일 날 이제, 아무튼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고, 야이들도 뭐 이럴 줄은 몰랐겠죠. 그죠? 과거에 이제, 한참 그때도 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했을 때,
7월, 8월 달 무더웠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때 막 그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에 창성해 주라고, 그죠? 뭐 수박 사들고 갔다. 그런 뭐 기사도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ISS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를 했어요. 반대,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그때 무슨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한 10시에 하는 프로였는데, 이 합병 찬성을 해달라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광고가 3번 나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2번 나오고, 끝나고 중간에 또 1번 나오고. 아무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국 이제 합병을 또 어쨌든 뭐 연기금을, 그래서 연기금 지금 그때 누군가요? 그죠? 그래서 구속되었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합병에 결국 이제 성공을 했어. 제일모직하고. 근데 이때 이제 이 당시에 ISS는 합병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처럼 이제 다른 걸 떠나가지고 합병 찬성에 대한, 그죠? 의견 자체가,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셀트가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항상 생각을 해왔던 거잖아요. 지배 구조와 관련되면서 결국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 그죠? 뭐 분식 회계니 참고 매출이니 이런 게 이제 저는 사진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합병이 됨으로써 있잖아. 그죠?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올해, 내년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명실상부하게, 이쪽에 누굽니까? 제약 합병하지 않고도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을 넘기지 않을까. 그죠? 지금 삼성바이오가 한 50조 넘죠? 그러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고, 2위는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당분간은 LG 에너지가 될 것이고, 3위 싸움은, 그죠? 이제 셀트하고 하이닉스인데, 뭐 삼성 바이오야 지금 뭐, 그죠? 10년치 데이터를 땡겨다가 지금 주가를 부양시켜 놨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저는 2위 부분도 모르겠어요. 이제 셀트 제약을 또 합병시켜 버리면, 그죠? 그 이제 제 과거에 제가 셀트의 이제 장기적인 목표 부분을 국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이제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2위까지는 LG에너지가 상장되기 전에 이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이닉스가 빠지고 거기에 셀트가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한때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도 갔었잖아, 셀트가,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결국은 지배구조 부분에서, 그죠? 이제는 외국인이든 기관들이든 또 개인 투자자들이든 말 그대로 참고 매출이라는 분식 회계라는 이런 이슈는 영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셀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성장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가 경쟁에서 최고의 1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셀트리온만큼 생산과 개발과 판매를, 사실은 이제 이게 판매라는 것도, 그죠?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감히 이걸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근데 지금 셀트가 결국은 유럽에서 성공했잖아요. 응? 유럽에서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뭐 아시아 쪽도 다 지금 성공 잡아먹고 들어가고 있고. 미국도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이제 뭡니까? 그죠? 이제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죠? 그럼 이런 글로벌 판매망에 결국은 성공했다는 것이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가, 그죠? 이게 결국은 가격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짚은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찬성 부분이지만은 이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셀트는 왜 찬성을 하고 삼성물산은 왜 반대를 했을까? 그죠? 이 ISS가 이 부분, 그죠? 결국은 뭐예요? 지금 삼성물산을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봐봤어요. 그죠? 아직도 그 합병 당시 가격보다 훨씬 밑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한번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월봉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제 이것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제 VIP 중에 이 방송 뭐 청취하고 듣고 계실 텐데, 저도 알고 있어. 그때 그분이 이제 주식을,
그분도 중장기로 하시는 분이야. 한전, 그죠? 한전을 제가 왜 가지고 계시냐 그러니까 앞으로 한전 민영화가 되면 전기값을 막 올리면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때 어떤 유명한이 아니고 사람이, 그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죠? 한전이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그때 한전이 막 4만 5만 그럴 때에서 한전하면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셀터가 이제 제가 뭐 왜 10년 동안 미친 척하고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자 이게 이제 한전이에요, 한전, 그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5년, 14년, 15년 이때였어요. 그때 한전이 그렇죠, 6만 원까지 갔었네요, 그죠? 이때 이제 그죠? 막 4만 원, 5만 원대 막 사가지고 6만 원까지 가서 이제 앞으로 한전이 대박 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한전을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우리 VIP 좀 듣고 계시죠? 기억나시잖아. 그때 한전하고 뭐 가지고 두 종목을 딱 가지고 중장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때 물량이 많았었는데. 그게 바로 한전하고 삼성물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어? 한전 당장 팔아서 그때 셀터가 얼마였었어요? 막 3만 얼마. 그죠? 4만 이때였잖아. 그죠? 한전보다 쌌었으니까. 물산보다 훨씬 쌌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분을 이제 다 바꿨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저하고 인연을 지금 거의 뭐 10년 가깝게 좀 하고 있으니까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 이전부터. 그 지금 한전이 얼마예요? 한전. 지금 한전이 17,500원이야. 지금 셀트는 그래도 지금 13만 7천원이야. 13만 7천원. 그 주당 10만 원도 올라와 있잖아. 뭐 그때 배당은 또 안 받았어? 지금 10년 동안 배당 계속 받았잖아. 어? 자, 그리고 삼성물산 봐볼까요? 자, 삼성물산은 지금 보세요. 2014년도에 그때 이 주식이 그죠? 15, 6만 원까지 갔었죠. 지금 주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가격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일모직이 뭐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제일모직이 지금 만약 있었으면 뭐 지금 주가가 얼마겠어요? 합병 안 했으면, 그죠? 그렇다고 삼성물산이 뭐 크게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얼마인데, 그죠? 그런 부분이야. 근데 이제 이 제일 삼성물산이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언제든지 그런 매각할 걸로 봐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사주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럼 이제 삼성 뭐 전자가 사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제 풀겠죠, 뭐. 그죠? 뭐 해서 뭐 액면 분할을 하든 어쨌든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부분에 물론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기는 해. 그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그래도 10만 원 위에 있어 지금. 어쨌든 간에 10만 원 주가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뭐 중간에 팔았겠어요? 똑같잖아요. 셀트를 안 판 것처럼 이것도 안 판다고. 물산을 누가 팔겠습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면. 삼성전자를 파는 사람들 봤어요? 절대 안 팔아요. 그쵸? 또 특히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전은 뭐 팔겠습니까? 한전 그때 5만원대, 6만원대 사이였잖아. 그죠? 그렇죠? 김 사장님. 아시잖아. 우리 대구에 계시는. 제가 뭐 몰라. 다, 저도. 그죠? 근데 지금 한전 17,000원이나 저도 몰라. 오늘 보는 거 처음 보니까 17,000원이네. 바로 그런 거야. 그때 셀터가 더 쌌어, 한전보다. 그쵸?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셀터를 가지고, 그죠? 제가 항상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왜? 주가가 못 갔으니까. 제가 그냥 뭐 지나가는 그냥 전문가처럼 뭐 셀트리온 이거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세요? 손절매 이겁니다. 그런 전문가는 아니었잖아, 그동안에. 지금도 숱한 전문가들이 셀트리온을 얼마나 많이 언급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앞으로도 많이 언급할 것이고. 저는 그런 전문가들과 셀트는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투자하는 뭡니까? 중장기지만 투자하는 부분과 셀트에 투자하는 부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엠은 일시적인, 그죠? 원하는 부분들. 자, 그 부분 다음 이야기 또 많이 길어진다, 괜히. 내일은 제가, 그죠? 이번 이제 서울하고 부산의 주주간담회에서의 핵심 포인트.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떤 주식이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이제 때가 다 거의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은. 그쵸? 그러나
제가 뭐 셀트를 지금 30만 원대만 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지금 주당 26,000짜리가 있어요. 주당 26,000짜리가 여러분. 제 VIP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도 이제 내년까지 내후년 잘하면 2025년 상반기에 끝내려고 해요. 돈을 좀 챙겨야죠. 또 새로운 조목도 기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주가가 오르면 3년을 빠져도 있잖아요. 6개월 오르면 사상 최고 뭐 이러면 포스코 퓨처에 뭐, 또 뭡니까 그거, 에코프로 이런 거 봤잖아. 주가 오르는 거. 그런 거예요. 셀트 이제 불 붙으면요. 이거 더 무서워요. 왜? 외국인들, 기관들 물량을 많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미친 듯이 살 겁니다. 근데 그 발목을 이제 놔야 되니까 그 시점이 다 다가오고 있다. 자, 그거는 뭐 그동안에도 그렇게 수탁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결국은 외국인 투자든 국내 투자든 기관 투자든 주식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병에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합병되면은 더 기업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당연히 수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병하면 좋으니까 찬성해라. 누가? ISS가. 그죠? ISS 이게 그러니까 시중에 거의 뭡니까? 그죠? 뭐 한 50%, 60% 정도 보시면 돼요. 얘들의 의견을. 연기금은 얘들 의견 뭐 무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무시하고 얘들 의견 무시하고 합병 성사시키니까 결국은 뭡니까? 거기 도와준 연기금이 수장이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비율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 저는 그래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우리는 이제 물론 저도 뭐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죠? 헬스케어는 사실은 뭐, 비율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 시고. 그러나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이번에 왜 ISS가 비율에 대해서는 손을 타치를 안 했을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헬스케어에 어떻게 보면 또 이 판매망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삼성물산과 뭡니까? 그죠? 제일모직은 이 ISS에서 합병 비율을 말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도 반대한 거예요. 이번 셀트는 여기 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찬성을 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얘들이 멍충이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더욱더 탄력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도 그래서 이제 주말에 보면서, 셀트를 보면서, 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죠? 나름대로 또 희망이 생기면서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힘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럴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응? 끝난 게 아니잖아. 주식은 팔고 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더 또 수익은 저는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장소리 되게 길었네요. 자, 큰일 났다. 전설연만 해서. 자, 오늘 이제 수급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볼게, 이거. 자, 9월 달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금요일 했던 거니까 통과하고. 자, 9월 달에 3일 추석 이후에 열린 거죠. 일단은 9월 달 외국계 쪽에는 68,000주 매수로 출발을 했어요. 기관들 13만 2천주. 여전히 셀트의 공매도 누가 하고 있다? 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죠. 누가?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뭐야? 대한민국 자산운용사. 그죠? 거기에 이제 친구들, 연기금이 도와주고, 왜? 연기금이 제일 물량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줘, 친구야. 지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그죠? 9월 달부터 어쨌든 외국계 쪽은 매도는 멈췄어요. 그죠? 근데 9월 달부터 매도는 멈췄지만 공매도는 계속 나왔죠. 그 공매도가 사실은 대부분이, 물론 외국계 참고를 뒤에 이제 그쪽을 돌려 넣기는 했지만, 결국 국내 기관놈들이 친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시장 조성자들. 이제 주가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 조성자들 놀래서 제일 먼저 배신 때리고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놈들 물량이. 주가 올라가면. 지금이 안 올라가니까 아직 쇼커버 안 들어오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주가 눌러놓고 지금 지들은 뒤에서 쇼커버 하면서, 그죠? 국내 기관 창고 쪽으로 공모도 치놓고 지들은 또 쇼커버 하면서 보이는 거는 뭐야? 제가 맨날 수급 보여주는 이놈들도 다 이걸,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팔고 있다. 외국계 공모도 치고 있다. 지들이 치놓고 이쪽으로 갖다 넘겨놓는 거예요. 그죠?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9월 달부터 지금 10월 6일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외국계 쪽으로는 11만 천주예요. 누가 다 샀어요? 모건 스탠리. 뭐 했어요? 골드만. 뭐 했어요? 쇼크버 했어요. 그 쇼크버에서 주가 그래도 누르면서 누가? UBS가 눌러준 거예요. UBS가. 여러분, UBS는 제가 항상 외쳤잖아요. 올해 주식을 산, 셀트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야? 회사하고 장기의 UBS다. 근데 이걸 들었는지 이놈들이 지난주. 근데 다음 주부터 아마 UBS 매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긴 해봐야지 뭐. 자, 기관들이 70만 주예요. 셀트의 공매도 주체들이에요. 여기에 누가 제일 도움을 많이 줬어요? 연기금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놈들은 어쨌든 삼성물산을, 그죠? 삼성물산을 찬성한 놈들이에요. 그죠? ISS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합병비율이 잘못됐다. 아,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뭐, 삼성이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니들이 뭐 삼성보다 알아? 그런 식이겠지. 결국은 깜빵 같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6월 달부터 8월 달, 이 두 달 동안에, 그죠?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또 그러면서 수급도 외국인들이 125, 기관 172, 둘이서, 그죠? 근데 누가 샀어요?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 뭐, 투신사, 뭐, 보험 다 팔았어요. 그죠? 이제 과연 10월 달부터 팔 수 있을까? 팔 물량이 이제는 없어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자, 4월 달부터 이제 보니까, 근데 4월 달, 5월 달 올랐으니까 주가가. 4월 달부터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어요. 26만 주 팔았어, 외국인들. 기관들도 89만 주, 개인들도 26만 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다 팔았어. 그럼 누가 샀어요? 사사주가 산 거예요. 회사가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셀트리온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누굴까요? 회사예요. 회사의 임원진이고 회사 직원들이고 제가 옛날에 셀트리온 하한가 내방만 했을 때 제가 회사에 가서 제가 VIP한테 여러분 제가 지금 회사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항상 수야이시 그 앞에 그죠? 이 공장의 앞에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바카스 한 박스 사다가 드리면서 그죠? 그냥 회사 앞에서 멍하게 저 옆에 그 N쪽으로 쭉 돌아가면은 냉동기 윙윙윙 돌아가는 거 그냥 그것만 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고 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그 냉동기기 있잖아요. 윙 돌아가는 그것도 안 돌아 소리 안 나거든요. 여러분. 그죠? 뭐 가서 회사에서 누구 뭐 만나서 뭐 펀드 매니저 만나면 물어보면 뭐 할 건데. 그들 알아? 그죠? 그 CIC의 표정만 보면 아는 거예요. 정부를 지키는 CIC 직원들 표정만 보면 알아요. 이 망한 회사인지 안 망한 회사인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신라젠 부산에 강의 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라젠 부산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 회사. 회사 한번 가서 그 회사 수희아이 씨하고 김비아이 씨하고 직원들 표정만 보면은 이 회사가 망한 회사인지 안 하는지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쇼니까 실점해서 하고 나와라. 그래서 제가 13만 원부터 팔아라. 신라젠. 그러니까 뭐 신라젠이 뭐 저거 그리고 뭐 전문가가 또 거기서 뭐 이거 앞으로 뭐 엄청납니다. 50만 원 갑니다. 놀고 있네. 그래서 제가 놀고 있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아마 그런 기억났을걸. 셀터 끝난 것 같다고. 바이로메드 기억나십니까? 지금 헬릭스미스잖아. 신라젠 코롱생명과 여러분 지금 셀터야. 한번 보자고 앞으로. 자, 왜? 우리는 알잖아. 자, 올해 여러분들 올해 셀트리온을 보면요. 외국인이 170만 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마스생 물량도 있으니까 공매도 물량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공매도 쳤죠. 그죠? 최근에 공매도가 뭡니까? 거의 한 140만 주 늘었어요. 이건 이제 이것이 140만 주 쇼크만 들어와도요. 급등할 거예요, 여러분. 자, 외국인들, 기관들 올해 100만 주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 연기금 50만 주. 그럼 누가 샀어? 자사주가 다 샀어요. 개인들 67만 주 매수예요. 그죠? 이 수급이 이제 불과 연말에 확 바뀌어 나갑니다. 보십시오. 그죠? 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다. 자, UBS가 지금 이제 10월달 UBS하고 메리린치예요. 그죠? 10월 UBS 메리린치. 자, 모간스탠이 누가? 쇼커보. 10월달부터 모간스탠이 쇼커보 94,000주. 그 다음에 JP, 모간, 골드만 삭스. 다 매수 쇼커보 하고 있죠. UBS는 셀트의 중장이라고 했습니다. 메리린치 일부 공매도. 그럼 다 누구야? 차명앤드. 그죠? 자전 물량이야. 9월 달부터 보니까요. KB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KB. 이걸 뭐라고 했죠? 차명 계좌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장 조성자, 이베스트, 한화.
여러분. DB도 누가 다 샀어요? 회사가 다 샀어요. 9월달부터 10월달 지금 10월까지. CT, 골드만, JP 외국계 쇼프가 다 하잖아 지금. 그리고 합병 이후에 모간 스탠리가 제일 많이 팔았죠. 이건 뭐예요? 공매도예요. 많이 준 거예요. 메리린치 공매도예요. 많이 준 거예요. 누가 다 팔았어요? 차명계좌. 누구? KB. 누가 다 샀어요? CT. 외국계 다 샀잖아 오히려. 자주. 그쵸? 자, 그리고 얘는 또 뭐죠? 6월달부터 골드만하고 모간 스탠리 뭐죠? 공매도 150만 정도 넣었다고 그랬죠. 이제 좀 최근에 줄였지만. 자, DB는 뭐예요? DB는 20만 주예요. 6월달부터 어쨌든. 그러니까 DB는 순수한 개인들의 장기 투자자들이니까. 이제 포기하고 실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제가 냉정한 말씀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고 세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과거에는 저는 그걸 알기에 그죠? 오히려 더 한 주라도 더 사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했던 거였고 저쪽 프로젝트를 이게 팔잖아. 파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회사든 외국인이든 기관들이든 셀트 개인들 주식을 팔기를 원해요. 여러분 앞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원래가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이것도 말이니까 올해 볼게요. 시간 많이 없으니까 올해 지금 보면은 DB가 제일 많이 팔았죠. DB 정가 아시죠? 70만 주 팔았어요. CT 63만 주 팔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테마스 물량이니까. 그리고 JP, 골드만, 모간 스탠리 최근에 공매도물 JP도 약간 그 물량이에요. 테마세 그죠? 그럼 골드만하고 모간 스탠리는 뭐예요? 이거는 차명계좌 공매도 물량이에요. 130만 주 중에. 그죠? 그러면 이건 조금 더 들을 것이고. 하이, 유진, KB.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하이가 25만 주, 유진이 22만 주, KB 20만 주예요. 얼마 팔았어요? 개인적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의 개인 지분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차명계좌 좀 빼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한 35%? 30 몇 % 조금 넘어요. 계속 줄 거예요.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년 이후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든 말든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떠날 거야. 그때는 셀트 유튜브 이제 안 해. 2024년, 2025년 초까지는 제가 할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물량 지키고 이쪽에 한 점 늘리세요. 다른 거 뭐 지금 살 거 있는지 아세요? 주식시장 앞으로 뭐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공매도 누적 잔고가 39만 주예요. 줄고 있죠. 오히려 공매도는 크게 늘어나는데 누적 잔고는 줄고 있어요. 339만 주예요. 350만 주 때까지 갔었죠.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1,500만 주에서 1,100만 주.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지만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잔고도 줄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오늘 앞에 잔소리 많아가지고 제가 상세히 설명할 게 또 뭐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죠?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그 공매도의 10년 싸움이 끝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족쇄가 풀 수밖에 없고요. 이 합병으로서 이제 뭡니까? 마지막 얘들도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 주체가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해도 할 것이고요. 그걸 근데 드러나 주겠습니까? 이 차명계좌가 보여주겠어요? 차명계좌가 누가 조사하겠습니까? 조사하면은 감독을 해서 검찰에 고발해버리는데 여러분 세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십시오. 딱 합병 성사되고 나면 한번 보자고 우리.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내일은 요번에 합병 관련 주주 간담회에서 핵심을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